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설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 들어서 낮보다는 정체가 다소 풀렸지만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곳곳에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최은진 기자.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설 당일인 오늘은 교통량이 639만 대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 낮보다는 정체가 다소 풀렸지만 서울로 향하는 일부 구간이 여전히 막히는 상황입니다. 오후 7시 기준 각 도시에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6시간, 광주에선 5시간 30분, 대전에선 3시간 10분, 강릉에서도 3시간 1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서울 요금소 기준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 2시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지점 폐쇄회로 화면 보면서 현재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은 차량 운행이 원활해 보이지만 서울 방향은 여전히 서행 중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여산 인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낮 시간대보다 차량이 줄어들며 비교적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 종점 부근입니다. 목포 방향은 차량 통행이 원활한 반면 서울 방향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 정체는 저녁 8시 이후, 서울로 가는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가 넘어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 기상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1개의 항로의 뱃길이 막히면서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흘간 많은 눈을 내린 눈구름이 지나가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중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마치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쏟아집니다. 도로와 신호등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흘간 중부 지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쌓인 눈은 충북 진천이 45.2cm로 가장 많았고 전북 무주에는 38.6cm, 강원 횡성에도 35.5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의 세력은 오후 들어 점차 약해지면서 충청과 호남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과 호남 등지에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0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원과 경기 동부, 충북과 경북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귀경길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찍은 뒤 금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주말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은 모두 비상 탈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형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주위에서 문 열어라 하시면서. 소방당국은 밤 10시 26분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 슬라이더를 통해 모두 탈출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 등을 입고 승무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기 전체로 번진 불길은 화재 1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31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에어부산 여객기는 조정석에서부터 꼬리 부근까지 내부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발화해 날개 부분으로 번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3만 5천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김해공항으로 급파해 화재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항공기 뒤편에서 연기가 시작되자 긴박한 비상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기내 선반에서 연기가 시작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김아른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기 비상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승객들이 잇따라 비상 슬라이더를 타고 탈출합니다. 짐은커녕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이 탈출한 뒤 항공기 꼬리 부분 창문에서는 붉은 화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승무원한테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아차해 뒤에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불이 시작됐고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은 21분 뒤인 10시 36분쯤 모두 비상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내릴 때는 연기가 뒤에서 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시야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내리신 분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 일부는 항공기 뒤편 수화물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 연기가 기내 전체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그냥 막 그 짐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끌려고 일어났는데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열지 말라 해서 안 열었고 이제 그 상황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승객 중에는 중국인 18명, 미국인 2명 등 외국인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새벽 사고 수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승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항공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한편 화재가 난 에어부산 여객기의 양 날개와 엔진은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기내 선반에 놓여있던 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파견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반소된 사고기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기체 문제뿐만 아니라 기내 선반에 있던 물건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탑승자 증언과 항공기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해 비행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사고가 난 김해공항의 항공기 주기장 40개 가운데 항공기 주변 주기장 3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오늘 계획된 항공편 279편 가운데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8편에 대해 결항 조처했습니다. 국토부는 세종청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해공항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보상과 관련해선 에어부산의 기체 및 승객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고 승객 상해와 수화물 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의 보조금과 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온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김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각 28일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원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조치가 미뤄졌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The past 4 years, we've seen the Biden administration spend money like drunken sailors. It's a big reason we've had an inflation crisis in this country. 해외 원조와 비정부 기구, 젠더 문제, 녹색 뉴딜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있는 대출과 보조금 지급도 불확실해졌습니다. We don't want to give them billions of dollars like this ridiculous program that Biden has. Give everybody billions of dollars. 이미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지급이 중단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일단 이번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시행 보류를 명령하며 그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일본 도쿄와 접해 있는 한 위성 도시에서 도로가 함몰되는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빠졌는데요. 운전자를 구조하는 사이에 바로 옆에서 2차 함몰이 일어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에 지나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빠졌습니다. 구멍 아래로 빠진 운전석 부분은 적재하면서 쏟아진 흙에 파묻혔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에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일어난 사고입니다. とにかくすっごい音がしてドンよとにかくドン見たらなんかさ穴みたいのが開いててで車の荷台みたいのが映ったのね. 구조대가 운전자를 구해내려 해보지만 작업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구조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15시간 만에 트럭을 들어 올렸지만 적재함만 운전석과 분리돼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5m 정도 옆의 집안이 갑자기 푹 아래로 꺼지며 처음 땅꺼짐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가게 간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전신주와 전선들도 휘청거립니다. 하루 종일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오가던 곳이었지만 다행히 함몰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립 가스관 파열이 우려돼 반경 200m에 살고 있는 주민 180여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避難してくれって言うから出た方がいいかな。車がね穴の中に落っこっちゃったみたいだからその人が無事であれば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운전석 부분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당국은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은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인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유족들이 함께 만든 전가나무를 정성스레 차례상에 올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째에 맞은 설 명절. 합동 차례를 올리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 영정 앞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좁은 임시천막에서 가장 슬픈 설날을 보낸 유족들. 살아생전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설날 맨날 시댁에 충성하느라고 10몇 년 동안 친정에 간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 차례로 한번 챙겨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해주신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추모의 손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항에는 설 명절에도 분향소를 찾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측은 무안공항 분향소를 49제가 열리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광주광역시로 사무실을 옮겨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현재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서 귀경길,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이 물러가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또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도 강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지역별로 더 자세히 보면 철원이 영하 17도, 춘천이 영하 15도, 대전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 전주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이 0도, 대구 6도, 대전 3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5m까지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은 오전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고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